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이야기 건네는 사연 모음.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은 아프고 또 조금은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둘씩 모든 걸 잊어갔지만 놀랍게도 그녀가 끝까지 기억한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니, 나였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말이 없어도 감정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평생을 함께한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이란 무엇인지, 시간이 무엇을 남기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시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해져야 할 것들이 흐려지고 사라져야 할 것들이 오히려 또렷하게 남는 걸 보면 기억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생명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아내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내 나이 66, 아직 정정했지요. 머리도 허리까지 내려오고 친구들과 자주 다니며 손바느질을 즐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는 왜 열었는지를 몰라 한참을 멍하게 서 있다거나 오랫동안 함께 다녔던 시장기를 놓친다든지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려다가 순간 망설이는 것 정도였거든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그 말은 한동안 우리 집의 유행어처럼 들렸습니다. 그땐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러는 거지 했지요. 하지만 증상은 빠르게 진행됐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차분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그 순간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머리통을 벽돌로 내리친 것 같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내는 그날 진단서를 들고 나와 병원 앞 벤치에 앉더니 괜히 멋쩍은 듯 웃으며 이러더군요. 그럼 이제 당신이 내 머리 대신 써야겠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모르는구나.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농담처럼 넘기는구나.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시간은 조금씩 멈추기 시작했고 저는 그 멈춘 시간 속에서 혼자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저를 깨웁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저는 대답하지요. 목요일이야. 그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다시 물어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야? 저는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야, 목요일이야. 이 질문은 하루에 10번도 넘게 반복됩니다. 저는 짜증을 낼 수도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녀가 지금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일부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기억을 하나하나 잃어갔습니다. 처음엔 결혼기념일을 그 다음엔 딸아이 생일을 잊었습니다. 그 다음엔 집 전화번호를 결국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집이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런 와중에도 아내는 저를 보면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낯설지가 않네. 그 말이 얼마나 깊게 가슴을 찔렀는지 모릅니다. 딸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30년 넘게 함께 다닌 친구도 몰라보는 그 사람이 저를 보면 낯설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일까요? 몸이 기억하는 감각일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를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아내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그 낯설지 않음의 실체를 알고 싶었거든요. 하루는 아내가 앨범을 들여다보다가 사진 속 사람들을 가리키며 묻더군요. 이건 누군데 같이 사진 찍었지? 그건 우리가 20주년 기념으로 제주도에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지요. 그건 당신이야. 그리고 나고.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난 왜 내가 이렇게 젊었는지 모르겠네. 근데 당신은 하나도 안 변했네. 그 말이 얼마나 울컥하던지요. 세월이 저를 할아버지처럼 만들었건만 그녀의 눈엔 여전히 그 사람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는다는 것을요. 머리로는 기억하지 못해도 심장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내는 더 이상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도 가물가물해져 가끔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루의 끝 잠들기 직전엔 꼭 저에게 기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 오늘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들을 때면 저는 그 하루의 고단함이 다 씻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치매란 병은 모든 걸 앗아가는 병입니다. 기억도, 시간도, 사람도.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단 하나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아내는 저를 기억하진 못해도 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 그 온기,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말보다 더 깊은 기억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저는 매일같이 묻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그녀가 다 잊고도 끝까지 붙잡는 내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내가 저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내의 삶이 제 안에 깊게 남았기에 저라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이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조차 낯설어합니다. 이게 나야? 하고 묻습니다. 저는 대답하지요. 그래, 예쁜 우리 여보야. 그럼 아내는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은 참 거짓말도 잘해.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마음은 울었습니다. 아내의 머릿속에서 하나씩 지워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저 하나만이 남았다는 사실이 고맙고도 미안하고 애틋하고도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저를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그날까지 저는 곁에 있으려 합니다. 기억을 대신할 수는 없어도 사랑은 그 자리에 남을 수 있으니까요. 치매란 병이 무서운 건 사람을 서서히 잃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죽음처럼 단번에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가장 소중했던 것부터 하나씩 잃어가는 병이지요.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주방에 들어가면 무얼 해야 할지 불을 켜놓은 채 잊어버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데도 허둥지둥했지만 이젠 제법 제 손맛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제가 끓인 찌개를 먹으면서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랑 비슷하다. 그럴 땐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당신 엄마가 나한테 알려줬거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내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 담긴 말로 대신합니다. 이젠 진실보다 감정이 더 중요해진 시간이니까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침대맡에서 자꾸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어디 갔지? 내가 분명히 여기에 뒀는데 무엇을 찾느냐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써준 편지 있잖아. 그거 내가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5년쯤 되었을 무렵 제가 출장을 나가며 아내에게 써준 편지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떨어져 있는 것이 힘들었던 시절,
그 편지를 아내는 몇 번이고 읽으며 잠들었다 했었지요. 벌써 수십 년 전 일인데 그 수많은 기억들 속에서도 아내는 그 편지 하나를, 그 감정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서랍 깊숙이 묻어둔 그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노랗게 바른 종이에 꾹꾹 눌러 쓴 제 글씨가 있었지요. 여보, 당신 없이 보내는 하루는 아무리 바빠도 허전하고 아무리 웃어도 진짜 웃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아 당신의 하루를 채우고 싶어. 다 읽고 나서 그 편지를 아내 손에 조심스레 쥐어줬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오래된 인형을 꺼낸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었어. 이 글씨체, 이 냄새, 내가 알아.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가슴 속에서 울음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잊어도 그 편지 속의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머리로 외운 정보가 아니라 심장으로 느낀 감정이었겠지요. 우리는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싸우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고, 말없이 등을 돌린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화냈던 얼굴도, 제가 서운해하던 표정도 잊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한 건 제가 써준 편지였고, 그 편지를 쥔 손의 따뜻함이었고, 그 글자 하나하나에 묻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내에게 매일 편지를 씁니다. 짧게는 몇 줄, 길게는 한 페이지. 때로는 아내가 좋아하던 꽃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지난 시절 여행했던 바다의 냄새를 적기도 합니다. 아내는 그 편지를 읽을 줄 모릅니다. 글자를 더 이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내 손에 그 편지를 꼭 쥐어줍니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나라면 그 기억을 잃지 않도록 하루하루 덧칠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어느 저녁 아내는 제 손을 꼭 붙잡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그런데 왜 이렇게 편하지?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억이에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잠시 눈을 감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날 잊지 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잊혀져 가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도 저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더 아프게 다가왔지요. 우리는 누구의 기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였는가는 어쩌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세상 거의 모든 걸 잃었지만 저 하나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대신해 모든 걸 기억하려 합니다. 그녀의 웃음도 눈물도 젊은 날 우리 함께 걸었던 저녁 노을도. 그래서 언젠가 그녀가 완전히 나를 잊는 날이 오더라도 그 사랑의 무게만큼은 제가 끝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요. 그날은 평소처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은 창문을 타고 부드럽게 내려왔고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던 그날, 저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아내 앞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여보? 하지만 아내는 제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세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겁니다. 아내는 저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라는 말로 어렴풋이 붙잡고 있던 저의 존재를 이젠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옆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익숙하긴 하네요. 이상하게 따뜻해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기억은 잊었지만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기억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그날 아내는 또다시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저를 볼 때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다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쭤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당신 좋아하는 꽃 오늘 피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랑은 생각보다 아프고도 따뜻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사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그 사라짐을 견뎌야 하지요. 하지만 저는 그 사라짐 속에서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해주는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동백아가씨를 흥얼거리자 아내가 갑자기 제 목소리에 맞춰 가사 한 줄을 따라 부르더군요. 그리움에 목매인 동백아가씨. 그 음절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묻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저를 잊었지만 그녀와 나누었던 감정의 언어는 잊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줄어들었고 움직임도 느려졌습니다. 몸의 기능이 하나하나 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그날따라 아내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그 목소리가 얼마나 놀랍고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제게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몇십 년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사람 안에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그때 저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야위고 차가워진 손이 제 손을 꼭 감쌌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오랜 시간 스스로를 안으로 가두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 감정과 기억의 벽 너머에서 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던 것이 아닐. 기억은 끊겨 있었지만 사랑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눈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기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산다는 걸요. 그녀가 나를 잊어도 그녀 안에 남은 감정이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삶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곁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남자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야만 했던 수많은 감정을 그날 밤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잊는 그날이 오더라도 나는 이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리라고. 그녀가 지워질수록 나는 더 진하게 그녀를 그리리라고. 기억이라는 건 우리의 선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조각 같았습니다. 그녀가 기억한 마지막 단어가 당신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질문에 가장 조용하고 완전한 대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단지 숨이 멎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가 사라지는 일이라는 걸 나는 아내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치매는 아내의 세계를 조금씩 지워갔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색깔도, 사람도 그녀의 머릿속에선 점점 흐려져 그 끝에는 마침내 고요한 침묵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눈빛조차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은 내게 일종의 기도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준비된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나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녀를 보내야 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날, 하늘은 참 맑았습니다. 햇살은 어쩐지 그날따라 유난히 따스했고 바람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아 아주 오래전 우리의 첫 만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처음 만났던 날, 민들레 홀씨 날리던 공원 벤치,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던 그 순간을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고 반응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 끝에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날 봐준 것, 난 아직도 기억해요. 그 말이 끝나자 아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몸짓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잔잔한 미소였습니다. 나는 그 미소가 그녀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유언도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녀는 모든 걸 나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남겨두고 있었다는 걸요. 우리가 나눈 모든 시간, 함께 먹은 밥, 걷던 길, 주고받은 시선, 잠든 얼굴 옆에 숨결까지 그녀는 그 모든 걸 내게 남긴 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장례를 치르던 날, 나는 그녀의 사진 옆 내가 썼던 편지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끝내 나를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당신이 남긴 마지막 미소를 나는 평생 기억하며 살아갈게요. 그 편지를 접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기억 속에만 사는 게 아니라 잊혀진 후에도 계속되는 어떤 형태라는 걸.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한동안 집안의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녀가 앉던 소파, 그녀가 쓰던 컵, 그녀가 좋아하던 베개까지 그 물건들 속에서 나는 그녀의 부재가 아닌 존재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나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반쯤 접힌 종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기억해줘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나는 그 글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사라짐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순간에 나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 기억해달라는 것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글을 씁니다. 그녀와의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어 종이에 옮깁니다. 혹시라도 나도 언젠가 기억을 잃게 된다면 그녀의 사랑만은 잊지 않기 위해서요. 사랑은 때로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도 병도 죽음도 지우지 못합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 나의 사랑이 끝내 서로를 기억하게 한 것이지요. 이제 나는 매일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 생각이 났어요. 당신 없는 세상이 아직도 어색해요. 그래도 당신이 남긴 사랑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감정은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을요. 그녀가 끝까지 기억한 것이 나였다는 건 사실 그녀의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조용히 말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보내고 남은 나는 그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숙제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지요.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는 단지 없다는 사실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오히려 그 사람의 존재로 더 선명해지고 함께했던 시간이 더 또렷해지지요. 아내가 떠난 뒤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대충 때웠고 침대에도 잘 누워 자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도 그대로 켜둔 채 멍하니 앉아만 있었지요. 아내가 쓰던 컵이 아직 부엌 싱크대에 있었습니다. 그 안엔 그녀가 마지막으로 마신 유자차의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잔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씻지도 않은 채 다시 자리에 놓았습니다. 이 사람 정말 떠난 걸까? 그 생각이 가슴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의 흔적은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고, 그 흔적들은 오히려 아내의 존재를 더 짙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옷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냄새, 침대에 눌린 몸의 자국, 욕실 거울에 남아있는 흐릿한 손바닥 자국,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함께 있음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실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게 아니라 그 무게에 익숙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그 무게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하루하루 배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방 안 가득 쌓여 있는 아내의 편지들과 물건들을 보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엄마는 사라진 게 아니라 아빠 안에 남아 있어요. 그냥 형태만 바뀐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 사라진 게 아니었구나. 그저 내 바깥에 있던 그녀가 이제는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지요. 그 후로 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갔던 산책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히 똑같아. 나무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걸으며 아내가 내게 남긴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조용히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운함을 말로 풀기보다 미소로 풀 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고, 가장 깊은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존재함으로 남는다는 걸 몸소 보여주었지요. 그녀의 마지막 미소는 내게 살아갈 이유를 남겨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작은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줄씩 그녀에게 말을 건네는 마음으로. 오늘은 장미가 피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붉은색. 당신이 없으니 된장찌개가 덜 짜네요. 이상하죠. 오늘은 혼자 웃었어요. 그 이유는 당신이었어요. 그 메모들을 모으다 보니 어느덧 수첩 하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지요. 이게 어쩌면 그녀가 말한 마지막 부탁일지도 몰라. 내가 기억해주는 일. 그게 바로 사랑의 지속이란 걸. 사람은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뛰어넘는 감정이 있고 시간을 초월하는 감성이 있었지요. 나는 지금도 가끔 거실 한편에 앉아 아내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틉니다. 쇼팽의 녹턴이 흐르면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흔들며 따라 부르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녀의 눈빛, 손끝, 입꼬리의 움직임까지 나는 모두 기억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감정의 잔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를 매일 새롭게 기억합니다. 처음처럼, 그러나 더 깊게. 그녀가 나를 기억하지 못했던 마지막 순간마저도 이젠 내 안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잊었기 때문에 나는 더 뜨겁게 그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우리가 함께했던 삶이 다시 피어납니다. 사랑이란 결국 누가 누구를 더 오래 기억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존재하게 만드는가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매일 저녁 창가에 앉아 나는 그녀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기억한 마지막 사람이 나여서 나는 참 다행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기억이고
하나는 망각입니다. 그 두 가지가 엇갈릴 때 우리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은 6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나는 조금 더 나이 들어 머리카락은 더 하얘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내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를 떠올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가 좋아했던 커피잔에 물을 따라 놓습니다. 그건 마치 오늘도 함께 시작하자는 인사처럼 내 삶의 루틴이 되어버렸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남겨진 사람입니다. 남겨졌다는 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이어나가야 하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으려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사라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라짐마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그녀가 나를 기억하던 마지막 순간, 나는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그 순간 이후 나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육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겨진 감정, 기억, 흔적에 있습니다. 그녀는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매일 속으로 부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지만 내 안에서는 그 이름이 가장 따뜻한 음악처럼 울립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면 나는 마지막까지 누구를 기억하게 될까? 그 질문은 참 어렵고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깊었던 사람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심장보다 깊이 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삶보다 더 길게 우리의 존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말이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해주는 한 줄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말에 걸맞게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약해지고 세월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늙는다는 건 한 사람, 한 사랑, 한 시간을 깊이 품고 살아갈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철들지 못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저도 많이 늙었습니다. 몸은 전보다 느려져 말수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 마음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녀가 내게 남겨준 것들로 인해 내 인생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가 치매에 걸렸을 때 나는 절망했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연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사랑하고 더 깊이 바라보고 말없이 손을 잡아줄 수 있었. 그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계절이었습니다. 사랑은 기억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끝내 모든 것을 잊고도 단 한 사람만은 기억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힘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사람은 언젠가 다 잊히는 존재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한 줄의 온기라도 남겼다면 그 사람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나를 기억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남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을 나눴던 당신에게 고개 숙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저를 기억해줘서. 기억은 언젠가 흐려지고 사람은 결국 사라지지만 사랑만은 그 어떤 것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마지막 기억 속에 당신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겠지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도 소중한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기억 한 조각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조금 고단할 때, 마음이 외로워질 때, 이곳에 다시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그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을게요. 지금까지 사연 모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